2021년 7월 30일 금요일 밤 10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하는 이야기는 전혀 어떤 원고 같은 게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나온 내 같은 경우만, 나의 경우, 또 우리 국가의 경우, 또 전 세계의 어떤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제 내가 1956년생이고 이제 올해가 2021년이니까 만 6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 6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해가 어느 해냐 이렇게 하면은 찝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내가 30살 때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강정산 를 이제 한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그러니까 이것이 계백이다라고 하는 책이 1983년인가 84년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백이다 이 책을 읽고 그 뒤에 이제 대원 출판사에서 나오는 강정산에 대한 서적이 계속 나왔다고, 시리즈로 나왔어요. 나왔을 때에 계속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쭉 보면서, 그러니까 1983년부터 내가 1999년 12월 중순이에요. 그때 내가 정식으로 강정산을 참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결심한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들어간 거지. 정확한 어떤 문자가 있는데 그 말을 쓰면은 내가 어떤 단체인지 아는 사람은 아니까 내가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얼버무려 버립니다. 그 전문적인 말이 있다고. 예, 그래서 강정산을 나는 걸 얼버무립니다. 강정산을 믿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강정산 사후에 강정산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한테도 제자가 한 500명 있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10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10대 제자가 있었고, 사리자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자 같은 사람은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몇십 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석가모니 제자 가운데 자기 아들도 라훌라도 10대 제자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보면 또 이발사가 머리 깎아주는 이발사도 10대 제자 속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한테는 이제 12제자가 있었고, 공자는 이제 72명인가 있었고, 그런데 강정산도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 가운데에 이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강정산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이제 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부인도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고수부님, 고팔레 이분이 있었고, 또 제일 큰 제자는 차경석이에요. 1880년 경전생인데 고수부님하고 같이 이제 연도가 같아요. 1880년생.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메가드 원수가 태어난 그 해예요. 1880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 을미생이니까 강정산보다는 4살 적었고 고팔레나 차경석보다는 한 5살 많았고 그래요. 하여튼 그 강정산 제자 중에 이제 차경석이가 있었는데, 차경석이가 그 신도수를 제일 많이 거느렸어요. 아마 아마 몇백만 명 거느렸어요. 그 다 나중에 없어져 버렸지만은 이제 강정산 사후에 그 단체 이름을 보청교라고 했어요. 보청교. 그 외에 이제 또 차경석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김형렬 씨라고. 그분은 강정산 그분이 이제 천지공사를 하고 신축년에 중통인의를 했다고 하니까 중통인의를 하고 1902년 이민년에 김형렬 씨 집에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은 숙식을 제공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먹고 그 집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김형렬 그분이 1862년 임술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정산보다는 강정산은 이제 1871년생이니까 9살 많아요. 근데 그분은 심성이 곱고 이러니까 그 강정산 이분을 아주 깍듯하게 이제 9년 천지공사를 하는 동안에 깍듯하게 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영렬 씨도 신도수를 많이 거느렸고, 또한 그 문공신 선도라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제자를 거느렸다고 볼 수 있고, 또 뭐 내려오는데 보면은 뭐 태울주를 뭐 태울주 하면 안내성입니다. 그래서 안내성이라고 하시는 분도 제자를 많이 거느렸어요. 그리고 문공신, 안내성, 김영렬, 차경석, 또 이제 이분들이 좀 주요한 분들이에요. 주요한 자기 나름대로 신도를 좀 많이 이끌었던 분이에요. 이치복 씨도 있고 그래요. 또 뭐 많이 있지만은 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강정산 사부에 제일 큰 단체가 차경석이에요. 차경석. 근데 차경석 씨가 이제 결국 일제 치하에 민족 종교 탄압령에 의해서 결국 빛을 못 보죠. 그래가지고 결국 자살 운동을 해서 이제 죽은 걸로 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 시대가 온다는 것을 굉장히 믿고 그 시대가 오는 것을 굉장히 바라다가 이제 죽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전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대동세계, 공자가 말한 그 대동세계, 석가모니가 말한 불국토, 불국토.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세우는 그 나라, 불국토. 또 이제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강정산 믿는 분들은 이제 지상 성경 세계라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죠. 대동세계나 불국토나 새 하늘 새 땅이나 지상 성경 세계나 이러한 세상을 꿈꾸고 또 바라고 또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모든 자기의 경력을 바쳤고
심지어는 재산도 바쳤고 자기 청춘을 바쳤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그렇게 많이 바친 그런 조상님들을 가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예. 그 이제 동학을 믿었던 분들도 이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또 믿고 또 행동을 하다가 이제 때를 못 보고 다 이제 죽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말이 좀 이렇게 옆으로 갔는데, 하여튼 원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벌써 10분이나 지났네. 참 나는 말이 뭐 마이클 장처럼 말이에요. LA에 그 마이클 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그 말을 옆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자꾸 이제 끊는데 나도 그래.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 내가 이제 1983년인가 그 아마 집에 사는 책이 지금 있어요. 책도 엄청 많이 버렸지만은 그 책은 안 버리고 나눴는데 그때 이제 이것이 계백이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다고. 그것을 보고 기독교의 한계를 내가 절실히 느낀 사람으로서 그 책을 아주 감동 깊게 봤어요. 보고 한 1983년이니까 약 한 16년간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걸 강정산을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 16년간은 1983년부터 1999년도까지에는 크게 내한테는 중요한 뭐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지. 열심히. 그 기간에 16년 동안에는 이제 내가 개인 회사에 다니면서 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공무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뭐 일을 당하다 보니까 뭐 아는 사람은 알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다시 응시를 하려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5년 동안 그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뭐 기다리다가 다시 이제 응시를 해가지고 다시 공무원으로 이제 복직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시험치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최신청 공무원으로 최신청 국가직이에요. 국가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부산시 공무원으로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그 16년간은 이제 별 중요하지 않죠. 거기 어떤 공무원. 내한테로 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강정산을 이제 믿는 어떤 그 모 단체에 정식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서 1999년도 12월 달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했으니까 딱 16년간 했다고. 16년간 준비해가지고 16년간 딱 다녔다고. 그때 이제 뭐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바쳤으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네, 그진 뭐 그냥 먹고 사는 거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으로 날리다거나 뭐 주식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꼬라박았다거나 뭐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일을 하니까 그게 동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 이제 확신한 일을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했는데 또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지. 그럼 내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1972년부터 1975년 사이에요.
1972, 73, 74, 75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시퍼렇게 살았을 때라고. 유신을 한참 이제 하고 하여튼 그 무렵이에요. 유경수 여사가 1974년 8월 15일 날 그 저격당해서 아마 그 뒤에는 CIA가 있다고 하니까 문세광이는 무슨 말을 행설수설했다고 하는데 CIA가 뒤에서 좀 이렇게 개입된 거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CIA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거라고 보면 돼. 하여튼 그때 72년, 73년, 74년, 75년 요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내 지금 65년 동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예요. 1972년 같으면은 내 나이가 몇 살? 17살 때잖아요. 72년 17, 18, 19, 20살 때 17, 18, 19, 20살 때 요 4년간 요 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였어요. 그때 내가 사고했던 거,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그렇다더라고. 젊은 시절 때에 자기가 어떤 영감이 탁 이래 온다더라고. 젊을 때 영감이 팍 오는데 인스피레이션 영감, 번갯불과 같은 건데 영감이 팍 나오면은 그때 모든 것이 하나의 다 완성이 돼요.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단계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과에 가서는 이제 늙음하게 가가지고 70, 80 이래 돼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막 그래 한다더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나는 1972년, 1973년, 1974년, 1975년 요 72, 73, 74, 75, 17, 18, 19, 20 요때가 가장 중요했어요. 지금 모든 내 에너지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때 4년간에 있었던 그 경험에 그때 모든 체험의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힘이 그래 나와요. 어떤 사람 보면 김태영 교수라고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름도 하도 외울 사람도 많으니까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아까 어제 아래 총재님께서 강의하실 때 보니까 불교의 삼법인하고 내가 사성제를 몰라서 뜨덩거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사성제더라고. 삼법인, 사성제, 육파라밀, 팔정도, 십성제를 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허경영 총재님 한테 그 축복이나 명패 받는 것보다 못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진짜 교회 별전이죠. 그거는 그렇고 아니 딴 게 아니고 김태형 그래서 이제 이름을 외우려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야. 태는 소크라테스 할 때 테스 형 할 때 태자 하고 형님 할 때 형자 이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잊어버리겠더라고. 그리고 김태형 교수가 이제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대권 주자들 특히 이낙연, 이재명, 윤석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쭉 들어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공익을 이렇게 앞세우시는 분이고 이낙연 씨나 윤석열이가 이름도 잘 모르겠다. 매일 그래도 윤석열 씨 이런 사람은 공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고. 이런 사람은 사적인 욕망이 훨씬 강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농띠라 농띠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추미애가 얼마나 그 속으로 가슴이 아팠겠느냐고. 그 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 법무부 장관이 그 개혁을 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검찰 개혁을 하는데 그게 아마 대통령의 뜻이잖아요. 그럼 옆에서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본체만 채했거든. 자기는 뭐 도와준 게 없다고. 왜 도와줘봐야 뭐냐 하니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조회수는 저걸수록 좋다고. 내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이 말이 이낙연 씨가 본다 이러면 나도 잘못하면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도 고발당할 수도 아니겠나 싶어서 내 마음껏 이야기해도 엄청 좋아요. 내 그 조회수가 적은 게 엄청나는 편이에요. 이 기록으로 소중한 기록을 남기니까. 조회수가 뭐 5만, 10만, 100만 이래 되면요 말 함부로 못해요. 유튜브 폭파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구독, 좋아요 말 엄청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예 막 나는 그래서 댓글 절대 안 봅니다. 댓글을 어쩌다 보면 한 1년 뒤에 10년 뒤에 보고 나는 절대 달아주지 않아요. 댓글 없는 게 좋아요. 아예 나는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말 끝에 이제 그리고 보니까 그 삼부토건이라고 있다고. 조나무기가 그 삼부토건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하여튼 간에 그 조나무기라고 하는 분이 그 뭐 국회의원도 한번 했고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뭐 삼부토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들, 검찰총장이 될 만한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이제 그 르네상스 뭐 호텔인가 거기 이제 5층에는 뭐 별실이 있다 이러더라고. 거기서 유흥을 이렇게 좀 즐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삼부토건의 그 뭐 부회장인가 이 사람이 이낙연의 동생이니까 이낙연이지. 이낙연이 그 동생 이계연인가 이래 되니까 그걸 그 삼부토건에는 단골 손님이 그 양재택이하고 저기 윤석열 검사잖아. 그리고 뭐 그 외에 많은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거 되니까 뭐 윤석열하고 서로 연관돼 있으니까 그 검찰 개혁을 하겠느냐고. 법사위원장을 내년에 그 넘겨준다고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완전 쉽게 말해서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사자가 될 수 있고 찌도 될 수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으로 이제 청와대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때까지 공무원들 잡을고 있는 공무원들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고. 전부 다 뛴다고 말이야. 눈에 불을 켜고 뛰게 된다고. 그런데 그 이낙연 씨 같은 사람들 대통령 때 보라고. 이낙연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심해지고 말이야. 자살자는 노인 자살률이 지금도 1위지만은 초 1위가 된다고. 내가 막 결론부터 너무 빨리 이야기해 버렸는데 그래 그 김태형 그 이름을 이제 안 잊어버리죠. 테스형 할 때 소크라테스 할 때 태자 형님 할 때 형자 이래가지고 내가 안 잊어버리는데 김태형 교수가 그 이제 대권 주자들의 심리 상태를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1시간 이낙연이의 생각이 어떻다, 이 사람 심리가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1시간 이야기했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쭉 다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이 있냐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자존감이 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자존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자존감은 내가 세계에서 아마 허경영 총재님 비교하면 안 되지. 허경영 총재님은 신인이시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신인하고 인간하고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벌과 벌과의 관계, 창조주와 그렇지 않은 거의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인님은 신인님이시고 그 외에 인간으로서 이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세다 이렇게 하면은 글쎄 그 이하 말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자존감이 세다라고 하면 셀 수 안 있겠어요. 그게 그래 된 것도 74년, 75년, 1974년, 1975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5년 요 4년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지금 한평생을 끌고 오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송기정이 보라고. 송기정이가 그 베를린 올림픽 때 지금 뭐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은 송기정이 하면은 베를린 올림픽 때 자기가 마라톤 해가지고 1등 한 그걸 가지고 한평생 먹고 살잖아. 안 그래요? 그게 자기로 봐서는 그때가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송기정 선수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즘 뭐 홍수환이라고 있어. 홍수환이 그 권투 선수인데 지금 이봉규 그 유튜브에 좀 나와서 이렇게 뭐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되고 또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의 이제 머릿속에 내리에 박힐 알게 되게끔 된 데는 카라스키아라고 있어요. 그 권투 선수하고 그 사람하고 복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6.7기인지 7.8기인지 아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복싱 하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이래서 거기 7.8기인지 8.9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국 그 카라스키아를 결국 이제 링에 때려 눕히고 자기가 우승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내리에 이제 이렇게 박히게 되고, 홍수환 하면은 그렇게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홍수환이가 그때 뭐 카라스키하고 권투할 때가 상당히 젊었을 때거든. 지금 그게 아마 70년대니까 70년대 중반이니까 지금부터 한 45년 전 이야기라고. 그렇잖아. 한 45년 전 이야기인데, 맞아. 내 군대 있을 때, 그러니까 내 군대 생활할 때가 1977년인가 그때거든. 그러니까 한 4년 전 이야기라고. 그때 그 한 사건 가지고 자기가 내리에 막혀 있다. 그렇듯이 나 역시 나는 1972년 고등학교 1학년, 1973년 고등학교 2학년, 1974년 금중고시 합격, 1975년 신학교 1학년 요 과정, 요 4년이 나로 봐서는 가장 중요했던 해다 이 말이야. 딴 게 아니고 그건 내한테 있어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나라로 봐서는 또 중요한 해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1945년 8.15 해방, 아주 중요한 해예요. 그리고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 그 혁명했던 날, 그 중요한 해예요. 그리고 아마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앙정보부장 이제 총회 서거당한 해,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해예요. 그거는 보통의 해하고 좀 틀린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 이렇게 전 국민들로부터 이제 인기를 팍 치고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당하던 해가 이제 시해당하던 때가 이제 1979년 10월 26일이니까 그때부터 전두환이도 운때가 왔다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안 당했으면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절대 못 됩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별 2개 차리가 되나, 안 된다고. 그때로부터 이제 11월 26일, 12월 26일, 한 2달 뒤에 이제 12.12 사태 나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한 5개월 만에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 되기는 이제 8월 달에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권을 거의 다 잡았다고. 한 5개월 만에. 그랬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올 한 10월 말쯤 때부터는 이제 이렇게가 팍 치고 올라가 나갈 것 같아요.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제 그때 1979년 10월 26일 아주 중요한 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해예요. 그러니까 딴 해하고 좀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1987년 6월 29일 노태우가 이제 그 직선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해, 이런 거는 중요한 우리나라의 하나의 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고 뭐 또 전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여러 개가 있죠. 이제 1945년에 이제 1944년에 그 히틀러가 4월 달인가 그때 이제 죽었던 거, 이런 것도 중요한 해고, 뭐 그 우리나라 해방된 해 날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또 이제 또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났던 해니까 그건 또 서로 겹친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6.25 사변하고도 전 세계사적인 그 문제하고도 또 서로 연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963년 11월 22일 날 이제 달라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 이런 것도 중요한 해고, 그 다음에 이제 1969년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상륙한 거, 이런 거는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가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2016년도에 그때 2016년도에 11월 3일 날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이런 건 아주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해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시는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요 때에 이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는 그 구포 시장 가가지고 말이에요. 전에 한번 구포에 그 우리 저기 부산 국가혁명단 부산시당에서, 부산광역시당에서 그때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우리 홍보 활동을 했거든요.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 33가지 공약을 이제 어떻게 해서 재원 마련을 해서 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전단지도 돌리고 그렇게 쭉 활동 한 1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은 그거죠. 지금 그 이재명 씨는 그 기본소득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당선되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 이러면은 2023년도 올해 말고, 올해는 2021년이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10월 31일 날 국회에서 통과돼요. 내년 2022년 그 예산이 593조예요. 그것이 이제 10월 31일 날 같으면 이재명이가 뭐 민주당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전혀 예산에다가 이제 기본소득을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국민들 기본소득 한 달에 그 한 2만 원 정도 되는가 봐. 2만 원 한 5천 원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 거기 4인 가족 같으면 한 10만 원 되니까 매달 뭐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못 받고 자기가 된다 하더라도 2023년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재임 기간에 이제 5년이니까 2023년, 2022년 2년은 없고 예산이 이미 안 되니까 원래 짜여지니까 안 되고 2023년에 지급하려면은 내년에 이제 2022년에 이제 그 예산안이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23년, 24, 25, 26년 요 4년 동안에 걸쳐서 조금씩 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2023년에는 한 25,000원 정도 1인당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이제 25,000원. 그리고 2024년에는 뭐 한 5만원, 2026년, 2025년에는 한 뭐 6만원, 그리고 2025년에는 3, 4, 5, 2026년 자기 임기 마지막 해에는 한 8만 한 5천원 정도 이렇게 주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4인 가족 같으면 한 달에 4, 8에 32, 한 달에 32만원 정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씨의 기본 소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거기 이제 이재명 씨 하는 말은 시작은 아주 조그만하지만은 한 달에 2만원, 뭐 2023년부터 25,000원 정도면은 매달 그렇게 적지만은 그것이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자기가 임기를 마칠 때는 한 8, 9만원 매월 그래 받다가 또 다음 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게끔 하나의 이제 씨앗을 뿌린다고나 할까 아마 그렇게 하죠. 그런데 허경영 총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선과 동시에 18세 이상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은 매월 220만원,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출산하면 5천만원, 뭐 결혼하면 3억 이렇게 주니까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한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10,000배 더 차이 나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재원 마련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한 거 아니에요. 홍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첫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예산을 지금 내년 예산이 593조, 약 600조야. 그리고 600조로 잡을 때 7조 원 모자라는 600조라고. 그럼 거기서 70% 같으면 420조단 말이야. 420조를 확 줄일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는 헌법 정지를 시켜버려야 돼요. 내가 볼 때에. 쉽게 말해서 동작 그만 이래가지고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게 있는가 봐. 우리나라 그 정부 가운데 말이야. 그 기획재정부 홍남기가 있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이거 완전하게 핵폭탄을 떠뜨려 가지고 싹 중단시켜버려야 돼요. 그 작업 필요해요. 그 사람 좀 그러니까 완전하게 동작 그만 딱 시킬 때가 국회 입법기관 그리고 정부 홍남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획재정부인지 뭐 여기에 우리나라 예산 99%를 거기서 좀 올린다고. 국회는 1조 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국회에서 예산을 전혀 타치를 못해요. 593조 중에서 592조 원은 정부 안 그거는 손을 못 대요. 1조 원 가지고 뭐 거기서 조금 자기들끼리 뭐 예산 뭐 조금 더 가져오기도 하고 뭐 뺏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 일간지에 뭐 그냥 그대로 이제 그걸 하나의 그 정부에서 그 앱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 돼야 돼요. 단 일전이라도 새 나가지 않도록 완전 공개를 해버려야 된다고. 지금이 너무 이렇게 많이 그렇게 쉽게 말해 돈으로 많이 빼먹으니까 그리고 너무 쓰지 않아도 될 그런 돈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집안에 있는 그 쓰레기통 하나가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말이야 천장마트 가면 1,000원 하면 사잖아요. 쓰레기통 하나
그걸 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올려도 뭐 보는 사람 어디 있노? 없어요. 국회에서 못 봐요. 거기 예산 거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거기 넘어올 때는 트럭으로 한 트럭 와요. 어느 천년에 그 트럭으로 한 트럭 되는 그 서류를 다 보느냐고. 볼 수 있는 시간은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는데 뭐 몇 시간 이내로 보고 손들어라 이게야. 통과시키라 이 말이지.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 공천을 주나.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으면 또 정치판이 자기가 재선 3선 이렇게 못 되니까 대들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당혁명이 엄청 필요한 거라고. 망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래 돼 있다고.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말이야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망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게 정당혁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은 말이야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다 그거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 그 하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그게 1조 원 가지고 거기에서 밀고 땡기고 이러는데 592조 원은 정부에서 지금 손을 잡고 있는 뭐라 그 재경부인가 뭐 기획재정부인가 그게 완전하게 이거는 핵폭탄을 덧들이 가지고 말이야 산산조각을 내버려야 된다고.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정치인 교육대에 붙잡혀갈 사람 많이 있을 거야.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 바꿔버려야 되거든. 고액 변호사들, 검찰총장 출신들, 법무부 장관 출신들 살아가지고 숨만 깔딱깔딱 해도 잡아넣어버린다 하잖아. 목숨이 산소 마스크 끼고 있어도 데려가 버려야 돼. 데려가가지고 민사 형사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언론계 종사하는 사람들 신문 기자들 중에서도 썩은 놈들 말이야. 기레기들 기자 쓰레기를 기레기라거든. 기자 쓰레기를 기레기라 그런다고. 기획재정부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거를 헌법을 정지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딱 스톱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지금 차츰 다가온다고. 다가오니까 이 기록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70%를 딱 스톱 시켜버려야 돼요. 절감을 하면은 400조 원이 거기서 창출이 된다 이 말이야. 창출이 된다고. 두 번째가 이제 전국의 교도소를 전부 다 없애가지고 말이야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1월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12번째가 그 사법혁명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한다. 그래서 100조 원이 거기 창출이 된다고. 둘째가 이제 특수사업자 신설로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특수사업자 신설 100만 원, 100조 원.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서 100조 원. 이제 그게 하면 이제 600조 원이 되잖아요. 예산 절감하는 거 하고 재산 비례 벌금형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그리고 이제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그래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세수가 100조 원이 확보가 돼요. 100조 원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700조 원이잖아. 그 다음에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차단해버려. 거기서 200조 원이 생긴다고. 그럼 900조 원이라고. 900조. 그 다음에 카드를 완전하게 다 써버리게 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직불카드 안 받는 데가 많이 있거든. 그런 데가 그걸 하게 되면 100조 원이 돈이 잠글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0조가 된다고. 1000조. 거기서 그게 1000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일회성으로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하 자금의 양성화가 있어요. 화폐 계획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다고. 지하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지하 자금 900조 원을 완전히 화폐 변경을 해가지고 지하 자금을 완전히 이제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지하 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 자금을 완전히 해소하여 이를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해 준다. 이게 화폐 혁명이거든. 그럼 900조 원이 생긴다고. 그것만 하면 1900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로 이제 이전하게 됨으로써 유엔 산하단체 500개가 이제 이렇게 옴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는 돈하고 유엔 분담금을 우리가 다 받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예산 한 500조 원 정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거의 1900조하고 유엔 본부에서 우리나라 판문점으로 가져오는 데서 이제 약 한 500조가 있으니까 그것 매도 2400조잖아. 내가 합치면은 거기서 또 양적 완화 2000조 원을 한다고. 그 세 번 걸쳐서 하는데 국가에서 빚을 내가지고 하는 것은 이자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양적 완화 2000조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채는 다 갚아준다고. 비트코인이다 뭐야 지금 우리나라 뭐 다단계 가지고 손해 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근거 서류가 있으면 다 우선적으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다단계 가지고 내 주위에 빚진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2천만 원 먹고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그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뭔가는 그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 쓴 것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돈 빌린 사람들 우선적으로 갚아주고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주니까 거기 양적 완화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거기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살릴 수 있다. 이것을 홍보를 우리가 했다 이 말이에요. 내일은 또 기장 가세요. 기장. 그런데 나는 내일은 이제 꼭 가고 싶은데 내가 내일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천상 못 가겠다. 참, 그 날씨가 뭐 덥다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날씨가 더워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내일 또 뭐 내가 유튜브 방송 하니까 어디 간지 여러분 다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지난달에 그러니까 구포에서 할 때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 구포시장에 보니까 커트 하는 데가 있더라고. 또 보니까 5,000원에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남포동에 이발의 달인 해가지고 그 사람들 5,000원 받던데 거기서는 좀 오랫동안 했는데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1,000원 올리더라고. 6,000원 하는데 6,000원 올리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은 영 이 사람이 내가 단골로 가니까 성의 없게 하더라고. 성의 없이 막판에 가니까 뭐 이발하는 시간은 3분도 안 돼요. 3분 4분 정도 하는데 영 성의 없게 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전에 6월 6일 날 일요일 날 현충일 날 보수동에서 할 때 13,000원 주고 했거든요. 근데 구포시장 어제 가서 한 데가 머리 커트 하는데 5,000원이더라고. 5,000원 하나 13,000원 하나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참 여기저기 알아놓는 거 괜찮겠더라고. 구포시장에 머리 커트 남성 머리 커트 5,000원에도 아주 어디 새로 한 머리인데 괜찮더라고.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날 윤석열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국민의힘당으로 입당을 했다 그러네요. 내가 관계되는 뉴스를 쭉 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오더라고요. 국민의힘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나는 한 8월 10일쯤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일찍 했고,
지금 그 어제 아침에 그 중앙일보 보니까 어제 아침 같으면은 7월 29일 날이죠. 아침에 중앙일보 보니까 그 종로에서 그 줄리의 남자들 이래가지고 쭉 적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뭐 대부분이 양재택 검사하고 뭐 윤석열 씨는 뭐 워낙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남우 계장도 알고 그 의사도 알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한 두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그 연구를 깊이 했더라고. 그 줄리의 남자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벽화를 그려놨다는데, 그게 이제 뭐 보수단체에서 가가지고 뭐 야단 법석을 하니까 뭐 페인트로 다시 다 지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봉규 씨 그 유튜브를 쭉 보니까 이봉규 씨 사람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 이봉규 씨는 자기 유튜브로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심하게 해요. 그거는 자기로서부터는 마이너스거든. 아무리 그걸 해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산다 하지만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고 공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나이로 봐서라 자기 형님빨이잖아.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 되는가? 그리고 이봉규 그 유튜브가 뭐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지. 부정선거를 이렇게 밝게 드러내게 하는 거, 그리고 현 문재인 정권의 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는 좋지만은 또 반드시 다 우익은 다 옳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 그게 아주 잘못됐더라고. 내보다 나이도 한두 살 적지만은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깨끗하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런가 자기 무슨 박사라던데 박사 학위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대학 교수나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은 길거리 청소라도 해라고. 길거리 청소라도 하면은 수위 아파트 경비를 하더라도 그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밥은 먹고 살 수 있잖아.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은 그 윤석열에 대해서 바로 봐야 된단 말이야, 사람을. 그리고 그 정대택 씨지. 근데 양재택하고 정대택하고 자꾸 헷갈려. 정대택 씨하고 이제 노덕봉 씨는 그 윤석열 장모 최은순한테 피해자였단 말이야. 피해자고 그 양재택은 이제 윤석열의 부인이 전에 윤석열이 만나기 전에 같이 있었던 그 남자라고. 있기 전에도 김범수라고는 아나운서하고도 좀 이렇게 조금 있었고 그래요. 그래, 그것을 정대택 씨나 또 기타 열린 공감 TV에서 이렇게 열심히 보면은 어느 것이 어느 정도의 말에 진실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거 아니거든. 나는 공정한 걸 좋아하거든. 정확한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 이봉규 유튜브 그 방향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좌익은 때리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기타의 문재인 정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런 건 양아치고 흑살이 쭉 주고 때려 죽일 놈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절대 뭐 칭찬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도 어지금 말을 아주 험악하게 하더라고. 내가 1대1로 만나면은 야 임마, 내가 임마로 한 말 했어. 미안하지만은 유튜브 아니면은 밥 먹고 못 사나? 어? 길거리 청소라도 하면 그래도 뭐 공공걸로 하면은 그래도 굶어 죽진 않는다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보고 바르게 봐란 말이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해라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깎아내리는 그런 게 해가지고 유튜브 조회수 올려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나? 좀 있으면 국민 배당금 주면은 옳게 보도를 해라고. 옳게 공정하게 하라고.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한 사람이 안 나와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래가지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돼. 좌우. 그렇다 보면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뭐 이봉규 씨 그 유튜브 나도 즐겨 듣고 이러는데 뭐 배울 점도 있고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이렇게 우에 치우친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 저기 너무 우측으로도 지우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니까 박찬종 씨하고 저기 장기표 선생님도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걸 좀 고쳐야 돼요. 공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공정하게.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점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면 되는가 이게. 그리고 이제 내가 요즘 그 정인태 교수는 그 강의는 거의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들어요. 뭐 요즘 그 내가 그 김정민 박사 그 유튜브도 거의 안 듣는데 정인태 교수는 전에는 열심히 듣다가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뭔가 이걸 영 좀 지나치더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영 지나치게 내가 이 사람이 모르면서 자꾸 뭐 쉽게 말해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자기는 답답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계야 그 사람이. 아이고.